물론 지금 당장 경기를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또 본인 또 클럽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송민 선수가 이제 출전하는 여부에 따라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되고요. 저도 하고요. 여기 있죠. 뭐 특히 이제 봐봐. 이번에 국회에 가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하지 못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한 것도 저는 있어요. 제일 쟁점에는 10차 의혹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이번에 국회에 가서도 10차 의혹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저도 10차 의혹이라도 좀 이렇게 언론에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게 지난해 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전망과 파장 등을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기소 11개월 만에 지금 구형을 했는데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이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그때 당시 그 선거 토론회에서 이 검사 사칭 사건에 관련해서 본인이 누명을 썼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이제 회부가 됐습니다. 재판 회부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증을 해달라고 이제 교사를 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재판이 회부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개월 동안 이제 재판이 진행돼서 오늘에서야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징역 3년을 선고를 해달라 이런 내용의 구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검찰 구형이 있는 날이었지만은 지난해 법원의 발언을 들어보면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번에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검찰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형을 했다는 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혐의가 소명이 돼 보인다는 건 일단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이 신병을 구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재판이 아직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사실 영장전담 판사가 심증을 드러내는 경우는 좀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는 본인이 지금 제한된 기록을 봤을 때에도 이거는 위증교사로 처벌이 가능하겠다, 선고가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혐의가 좀 소명이 돼 보인다라는 입장을 이제 드러냈던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재판부에서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도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나타냈으니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뭐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바탕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위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분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그런 양형 요소로 이제 가중 요소로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되다 보니까 보통의 기본적인 양형 인자보다는 조금 더 높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건 가중 요소가 많다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를 이제 기본적인 양형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양형 인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 대해서 보통 이제 구형을 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다는 말은 이 위증 사건에 있어서 교사범은 아무래도 이제 사법 질서에 있어서 이런 방해라든지 아니면 사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피고인이 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높은 구형을 한 거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또 파급력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좀 결부가 돼서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재질이 좀 안 좋다라고 봐서 구형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법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된다고 보인다고 여기다가 적시한 것 이것이 혹시 판결에도 영향을 줍니까? 뭐 완전히 영향이 없다라고 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제 다시 봤을 때 이 재판부는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이제 담당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의 어쨌든 1차적인 의견도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가 이제 판단했을 때도 당연히
당연히 이제 같은 이제 재판부가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이제 영장 담당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법관들이 자유신중주의에 따라서 이제 증거에 따라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으니 실제 재판 과정에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뭐 증거 조사를 거쳤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을 더 파악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보일 여지가 더 크고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선고 전이긴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1차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의 그런 의견 또한 뭐 고려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뭐 다음 달 말이나 뭐 11월 초 이렇게 예상들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이 구형이 있고 나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뭐 심리를 하고 이 검토를 하는 과정을 조금 더 거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한 달 반 정도까지 소요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상을 하기로는 빠르면 뭐 10월 말 정도 선고가 될 것 같고 조금 늦어진다면 11월 중순까지도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은 그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하는 것뿐이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마치 시험 보기 전에 뭐 답을 얘기해주는 그런 거라고 비유를 했단 말이죠. 쟁점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위증이라는 게 진실을 떠나서 그냥 그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기억에 반해서 진술을 하도록 만약에 교사를 했다,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뭐 관련 내용이 이제 뭐 675로 이제 전체가 이제 재생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지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봤을 때 아 이건 그런 정도의 영향을 행사한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유죄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냥 정말로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해달라는 그런 심플한 내용이었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럼 그런 내용만으로는 이 위증이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지 발언들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많이 검토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결심 공판 출석을 하면서 이런 게 사건 조작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해서 아닙니를 빼면 나는 일본인이다라고 말한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좀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검찰하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악연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검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뭐 구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뭐 일단은 뭐 적절한 비유인지 여부는 사실은 뭐 뒤에 나중에 선고가 되는 결과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검찰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뭐 감정적인 부분도 좀 배제를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렇게 이제 이번 재판에 있어가지고 입장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그 전화를 받은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거든요. 이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 기본적인 양형 요소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과하게 구형을 했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은 이제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이 선고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좀 참작이 되긴 할 겁니다. 참작이 돼서 뭐 형량에 있어서도 이제 가능이 되는 요소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조사를 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이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이 구형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제 구형이 이루어졌다. 최종 선고되는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감형까지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4개 재판 가운데 지금 2개의 재판에 대해서 결심 공판이 있었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20일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 원 이상이면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은 이 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국회의원직을 잃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그 위증교사 혐의는 어떻습니까?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됐을 때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피선거권이 이제 어쨌든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실효되는 기간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5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이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형이 선고가 돼서 확정만 되더라도 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증교사는 일반 형법상의 이제 범죄지만 못 나온다, 어쨌든 이놈의. 그것 또한 금고 이상의 형,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행유예 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이 선고가 됐을 때는 뭐 이놈의.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이 밥 되는데 먹어야지. 하지만 이 두 가지 제명 모두 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이 되기까지 어디서? 또 2심에 항소를 하고 또 거기서 아. 이제 상고까지 하게 되면 또 대법원까지 어디서?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정말로 이제 그 대법원까지의 결과가 뭐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지기 전에 결과가 나올지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미지수라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1심에서 뭐 이 피선거권이 그렇지. 박탈되는 그런 형이 선고가 되면 일단은 뭐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에서 징역과 금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이제 자유형의 일종입니다. 자유를 이제 박탈하는 형의 일종인데 예. 징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치소 유치장이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금고형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은 박탈이 됐지만 일은 따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지 여부가 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선거범죄 알았네. 선고는 1심 금고가 일 안 하는 6개월, 거야. 뭐 2심, 3심은 각각 3개월. 그래서 다 1년 안에 반드시 해야 이놈의. 하는 규정이 되게 사실 밥 먹어야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선거범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판결을 선고를 어디 하지 않으면 탈출하려고 계속해서 그 이놈을. 직을 유지한 채로 이제 음. 활동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똑바로 빠르게 앉아야지. 처리를 해줄 것을 이제 요청을 할 똑바로 앉아야지. 똑바로. 근데 이 그렇지.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이 기간 앉아야지, 동안이 똑바로. 사실 너무나 이제 너무 속도거든요. 그렇지. 이게 뭐 기소되고 나서도 재판까지도 1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사실 좀 사무라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만큼 또 쟁점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먹는데. 네, 그 1심 선고 어느 정도 결과 나올지 예상해볼 수 이거 잡아야죠. 있거든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잡아야지. 사실 이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야, 경우는 일단 뭐 위증 교사에 있어서는 이제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먹어야지, 이놈아.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정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잡아, 이놈아. 종합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사실 뭐 그 오늘까지.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증거가 명확하다라고 보일 것 같고 다만 이제 공소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정말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한다는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련 증거를 통해서 이제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서 판단이 될 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재판 끝나고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저희가 취재를 해서 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그 뭐야? 이것도 오늘 참 관심을 끌은 밥 먹어야지. 법원 판결이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부실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이놈의. 서울 용산 경찰서장 그리고 박기영 밥 먹어야지. 용산 도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에게는 일단은 밥 그 먹어야지. 선고가 선고됐는데 양형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디? 그 죄명 자체가 업무상 어디? 과실치사상죄 그때 당시에 이런 이 참사를 예견을 하고 어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주요 그렇지. 의무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재판부에서는 이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먹으려다가 이임재 전 용산 뺏겼습니다. 서장에게 이런 주의 의무가 그래야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진의 생명 신체를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어디? 주의 의무가 있었고 그런 어디?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만나봐야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고형 3년의 금고형을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해서 구청 쪽 관계자들은 오늘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같은 법원인데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행정기관과 그 다음에 치안기관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했을 때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소통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심 법원에는 이 행정기관 어디? 지금 이 밥 경찰청 먹어야지.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런 소통 규정이 없었다.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자체가 어디 없었기 웃어?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밥 먹어야지, 의견을 이놈이. 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렇지, 그 그렇지, 용산구청장에게 그렇지. 그런 무죄가 선고했다고 보시면 될 씹어. 것 같고 그 행정기관과 치안기관의 좀 차이가 이놈이 있어서 어디서 그렇게 이제 결과가 달라졌는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1심 선고일 뿐이라서 시바지. 뭐 계속해서 이제 이 선고가 유지될지 항소심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항소를 할지 여부까지도 고려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 측에 대해서는 예견하거나 그 위험성을 네.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용산구청 관계자들한테는 그런 의무를 네. 지는 규정이 없다는 그 이유 그 단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클 것 같습니다. 이 업무상 과실에 있어서는 주의 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주의 의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 기관에는 이런 주의인물을 예상을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네.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을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예. 근데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주의인물을 부과하는 그런 규정 자체가 좀 존재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심재판부에서는 이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그런 구체적인 주의인물을 부과하는 규정 자체가 이제 부족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주의인물을 요구할 뭔가 이제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봐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이임재 전 경찰서장과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둘 다 각각 징역 7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제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면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지금 2심 재판부에서는 수권 규정을 문제를 삼았는데 아마 검찰에서도 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뭐 피해가 좀 컸던 사건이고 그리고 이 과연 수권 규정이 존재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나누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도 아마 항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 부총장이 그 보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어디서 배틀을 일단은 뭐 허위 이놈이 공모서 그 공모서를 행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로 판단을 하긴 했거든요. 이놈이 거의 다 먹었잖아요. 혐의 여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거의 것 다 같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똑바로 전부에 앉아야지. 대해서 어쨌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어디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남은 이놈이 1심 재판이 이 관련자에 대해서 삼촌한테 지금 김건모 전 나왔구나. 서울청장 등 서울청 3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4건 있는데 거의 다 지금 먹었네. 오늘 판단이 이 김건모 전 서울청장에 관한 판결에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은 취향기관이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는 거는 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경찰서장에게 어느 정도까지 또 책임을 부여를 할지, 어느 부분까지 이제 주의임을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할 내용이라서 일단 1차적으로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영향을 끼쳐가지고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얘기 좀 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관련해서 검찰 구형이 나왔는데요. 징역 3년 6개월. 이게 합의를 했잖아요. 똑바로 앉아. 피해자 택시기사도 뭐 처벌하지 똑바로 앉아.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똑바로 앉아. 없었던 것 같네요. 일단 구형에 있어서는 네가 그랬잖아. 이제 바로 반영이 된다. 똑바로 앉아야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반영을 해서 어디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사건 자체가 뭐 너무도 이제 좀 뭐 이 사법 방해를 했다, 조직적인 사법 방해를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검찰이 구형을 한 거라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조심스럽지만 피해자에 대한 뭐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준 부분이라든지 합의서를 써준 부분이 좀 반영이 아직까지 구형에 있어서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보여지고 대신 이 부분에 있어서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는 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상징적인 의미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한번에 사법 방해를 했고 어디 국민의 공분을 바로 올려 어디 조금 중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밥상머리 징역 그냥 3년 이후로 구형을 했다라고 이게 어디 바로 오늘 올려 이게 보수공간에서 보수신문도 함께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 어떤 먹었잖아. 판단이 나옵니까? 보석에 대해서는 결과는 사실 뭐 빠른 당일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며칠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예외적으로 이게 1심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이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보석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뭐 석방이 되는 결정을 해야 되지 결정을 해야 되지 이건 아니고 재판부가 봤을 때 일단은 뭐 아직까지 이제 구속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다 먹네. 된 상태에서 지내는 것이 다 먹었잖아. 이거 한 입만 먹으면 되지. 판단하게 되면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구속 근처를 유지할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는 뭐 다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똑바로 앉아. 네가 했잖아. 네가 뭐 똑바로 앉아야지. 똑바로 이렇게 하면 아프지. 똑바로 앉으라고. 똑바로 이렇게.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판단을 하면
이것이 1심 위원회 이제 고소를 인용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어떤 결과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했어. 발목을 짚고 나왔다고도 전해지고 있고요. 재판부는 오늘 이제 다 먹네. 봐봐. 다가오는 없잖아. 11월 13일로 정했습니다. 이놈아. 이번 수목 반성문도 그래 제출하고 한입 또 남았잖아. 최후 진술에서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삶을.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먹네. 정도 재판부에 영향을 줍니까? 집아. 뭐 본인이 어쨌든 시방. 수사기관에서 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재판에 지금 출석을 하고 임하는 건 맞거든요. 예. 재판부에서도 이제 전부 아.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고 어디. 그리고 무엇보다 반성문도 제출했고 피해자가 처벌하고 다 먹었네. 들어간 부분은 다 먹었지. 맞아. 그러니까. 영향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알았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뭐 재판부 입장에서도 맞지. 아무래도 이제 감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고려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지 아니면 실형을 유지하지만 단기 실형으로 갈지는 일단 재판부가 이거를 얼마나 중하게 볼지가 중요해가지고 그거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조금 전 신상이 공개됐죠. 순천 10대 여성 흉기살해 피의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0살 박대성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거 치워. 이거 봐봐 이거. 음, 도주하는 이거 묻었네. 화면이 지금 앞으로. CCTV에 잡혀가지고 봤는데 묻었잖아. 굉장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범행의 동기 물론 이제 범죄 자체의 동기를 찾기는 좀 어렵긴 다 하지만 먹네. 이거 한번 먹으면 다 먹네. 있어서는 이제 정말 이제. 일면식도 없는 그런 이제 피해자와의 관계여가지고 이게 정말 묻지마 범행 중에 하나로 다 먹네. 다 먹네. 다 먹네. 모르고 나서 이제 또 따라가서 이런 행동을 마지막 하고 마지막. 이런 모습까지 나왔다라고 다 먹었다. 하니까 박수. 이게 그런 행동인지 정말 안녕. 답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안녕히 계세요. 했던 말을 보면 인정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